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 해외 주식 찐이슈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1월 셋째 주 미국 시장 뉴스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전체 미국 주식 보유 잔고액 순위입니다. 1위와 2위 테슬라와 애플은 이번 주도 잔고액이 증가했습니다. 테슬라는 잔고액이 1조 이상 증가했고 애플은 1,000억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3위에서 9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었고요. 10위와 11위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ARKK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QQQ ETF와의 잔고액 차이도 이제 2천억 원 정도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 퇴출 위기에서 벗어난 알리바바가 잔고액 순위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순매수 결제액 순위를 볼까요? 테슬라의 순매수 강세가 큽니다. 한 번의 조정 후 추가 매수세가 순매수 순위를 끌어올린 듯합니다. 바이두는 미국의 규제 대상 기업에서 벗어나며 리스크를 줄이며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7위와 8위에는 스펙주가 나란히 기록되었는데요. IPOE는 P2P 기업인 소파이와의 스펙 합병 소식에 7위를 차지했습니다. CCIV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루시드 모터스와의 합병 기대감으로 인해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SK그룹이 투자한 플러그 파워는 지난 12일 르노 자동차와의 수소 상용차 시장 공략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 소식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1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입니다. 테슬라가 8일 기준 880.02달러를 달성하고 바로 다음 날 7.8%가 떨어져 811.19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800달러 중반대에서 횡보하다 15일 기준 종가 826.16달러까지 하락했는데요. 혹시 테슬라의 상승세가 멈춰버린 걸까요? 하지만 팀랭크스 자료에서는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 주가와 최고 목표 주가 모두 저번 주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또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다시 한번 테슬라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년 안에 2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그 시장은 5년 안에 3%에서 10%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높은 경쟁력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려는 모습을 보면 테슬라는 정치적 성장 배경 또한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단지 자동차 제조기업으로만 생각하여 밸류에이션을 진행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를 넘어 그들만의 비전을 통해 인간의 생활 자체에 영향을 주는 테크 기업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는 1조 달러, 2년 안에는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질 것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듯합니다. 테크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더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테슬라의 인도 시장 진출 소식인데요. 테슬라는 테슬라 모터스 에너지 프라이빗이라는 법인명으로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사무소는 인도 남쪽의 벵갈루루라는 도시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벵갈루루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구글, 인텔, 오라클 등 2천여 개가 넘는 IT 기업들이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연구소도 인도 벵갈루루에 있습니다. 또한 벵갈루루에는 인도 우주연구원이 위치해 있는데 테슬라가 인도에서의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벵갈루루의 인도 우주연구원과 스페이스X의 협력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또 하나 테슬라와 관련될 수 있는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아크인베스트가 ARKX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ETF를 출시했는데요. ARKX는 우주 및 항공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중점 포인트를 보시면 재사용 로켓이나 인공위성에도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공위성과 재사용 로켓 부문 모두 스페이스X가 경쟁력을 갖춘 부분이기도 하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ETF와 함께 스페이스X가 성장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아직은 투자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지만
ARKX ETF가 훗날 화성으로 향하는 스페이스X의 상용 우주선에 투자할 날도 곧 올 듯 싶습니다. 다음은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퇴출 여부가 지난주부터 이슈였는데요. 그리고 지난 13일 미국의 중국 기업 퇴출 명단에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소위 BAT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로써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두는 지리자동차, 알리바바는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텐센트는 창청자동차와 협력관계를 통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알리바바와 상하이 자동차는 자사의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를 앞세워 전기차를 제작 중이고 텐센트는 창청자동차의 제품에 텐센트 오토 인텔리전스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주요 시장이 될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규제 리스크까지 없어진 BAT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또한 1월 셋째 주에는 루시드 모터스와 처칠 캐피털의 스펙 합병에 대한 루머가 나오며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작년 9월 루시드 에어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테슬라의 모델 S 개발을 맡았던 수석 엔지니어 겸 부사장 출신 피터 로린슨이 루시드 모터스의 CEO를 맡으며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와 CCIV의 스펙 합병 소식이 돌자 CCIV의 주가는 1월 11일 종가 10.03달러에서 1월 15일 종가 18.36달러로 4일 동안 83.1% 상승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루시드 에어 출시 전부터 제2의 테슬라를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던 기업이니 이러한 상승세는 어느 정도 예상된 듯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처칠 캐피탈이 AT&T의 케이블 TV 서비스인 다이렉TV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이렉TV 인수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CCIV가 어떤 회사와 합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스펙주 자체가 인수 합병을 목표로 만들어진 특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스펙주 투자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은 루시드 모터스 루시드 에어 영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슈가 되었던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갈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